숨겨진 혼외자식 등장, 가족의 피바람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강태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찾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호의 얼굴은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물었습니다. 언제 알게 된 거죠? 어제 처음 들었어요. 제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정말 오빠가 맞나요? 이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인아. 나 네 오빠 강태호야. 제인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 이어 그는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결혼 중에 아버지가 잠시 다른 여자 만났을 때 내가 태어났대. 본처였던 너희 어머니 최자영 여사님께 차마 알릴 수 없어 결국 난 입양을 갔지. 어린 시절은 미국에서 보냈고 이후 유럽에서 아트딜러로 살았어. 하지만 늘 마음속엔 한국의 가족이 있었어. 이렇게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한 날카로운 복수의 막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합니다. 아찔한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YL그룹 회장실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굳어 있었고 강세리는 옆에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세계적인 아트딜러 태호 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서 국제적 사업가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강세리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태호 씨,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YL그룹 회장 황기찬이고 이쪽은 디자인팀의 강세리입니다. 태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세리를 향한 시선은 매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히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분위기를 돌리려 했었습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투자 규모만 수백억에 달합니다. 그러나 태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건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준비 과정에서 실수한 건가요? 태호는 얼음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실수?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겠죠. 황기찬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태호 씨, 혹시 저희 쪽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합니다. 태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오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세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과 얽힌 과거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오늘이 첫 만남 아닌가요? 태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첫 만남?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 보군요. 그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제 시간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황기찬이 급히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조건을 다시 협의하면 됩니다. 수수료든 계약 조건이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잘라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죠. 그리고 과거의 문제입니다. 강세리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습니다. 과거라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태호는 그녀를 깊게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모른다. 그렇게 나오시겠군요. 그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황기찬은 전화를 받으며 놀란 듯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며칠 뒤 도심의 한 호텔 라운지.
마주 앉은 태호와 강세리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휘저으며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냥감을 압박하는 맹수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자 하셔서 나왔습니다. 강세리는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는 음성은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년 전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잔이 덜덜 떨리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7년 전이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캐서린. 그 이름이 나오자 태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내 미국 여동생 캐서린 말입니다. 강세리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른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해를 기점으로 내 여동생의 흔적이 사라졌을까요? 강세리의 손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흔들렸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려다 접시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분을 모른다고요. 하지만 태호는 냉혹하게 받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평범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절대 없었어요. 강세리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눈빛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로 무언가를 밀어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차갑게 놓였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 당신 맞죠? 사진에는 강세리와 똑같이 생긴 여성이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여성의 모습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강세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저 아닙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거예요. 태호는 사진을 집어들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목에 걸린 목걸이까지 똑같은데요. 참 기막힌 우연이군요. 강세리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제나 몸에서 떼지 않았던 특별한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캐서린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 당신이 공항에 있었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겠죠? 강세리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캐서린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겁니까? 태호는 사진을 천천히 정리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황기찬과 함께 일하는 내내 당신을 세밀하게 지켜봐야겠군요. 아주 집요하게 말이죠. 강세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위협적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이니까요. 강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문 쪽으로 향하던 태호가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으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원한? 그건 너무 가벼운 단어군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호성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이태호의 과거를 추적한 끝에 마침내 믿기 힘든 단서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정호성은 눈을 의심하며 화면 속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생 기록, 해외 거주 이력, 친모의 이름, 그리고 결정적인 친자 확인서.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태호의 본명은 강태호. 그는 다름 아닌 강규철 회장의 친아들이자 강재인의 이복 오빠였다. 정호성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고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1시간 뒤 카페. 강재인은 정호성의 굳은 표정을 보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정호성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를 조사했어.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어. 도대체 뭔데요? 정호성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태호의 본명은 강태호야. 강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강태호요? 설마. 맞아. 그는 강규철 회장의 친아들이자 내 이복 오빠다. 강재인은 충격의 말을 잃고 찻잔을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정호성은 낮게 덧붙였다. 아마 젊은 시절 회장이 잠시 다른 여자와 맺었을 때 태어난 아들일 거야. 이후 바로 해외로 입양된 것 같고 강 회장 본인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모양이야. 강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더니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랜 세월 자신은 홀로라고 믿어왔던 강재인. 하지만 오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제 이복 오빠가 맞다는 거예요? 정호성은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야. 출생 기록, 입양 서류, 친부, 친모 이름까지 모두 나와 있어. 강재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기쁨,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 오빠가 황기찬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강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었다니. 정호성은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내 편이 하나 더 생긴 거야. 그러나 제인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걸까요? 아마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겠지.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려는 거야. 제인은 눈물을 훔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빠를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진실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정우성이 경고했습니다. 조심해. 아직 그의 속셈은 알 수 없어. 그러나 제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오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불타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오빠와 함께라면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복수의 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밤 한적한 공원, 강재인과 태호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흐르는 순간 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패트릭 대표님께 들었어요. 오빠의 진짜 이름이 강태호라고. 태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가 오랜 침묵 끝에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된 거지? 어제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잠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오빠가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제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제 이복 오빠가 맞나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이복 오빠 강태호야야. 그 순간 제인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태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제인아. 너무 늦게 돌아와서. 제인은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태호는 슬픈 표정으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나를 낳으셨대. 하지만 본척, 그러니까 내 어머니 최자영 여사님께 차마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 난 입양을 갔어. 그럼 그동안 외국에서만 살았던 건가요? 처음엔 미국에서 자랐고 이후엔 유럽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어. 지금은 아트딜러로 살고 있지. 하지만 늘 한국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희 가족을 찾으셨던 거예요?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황기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알게 되면서 결심이 확고해졌지.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너를 짓밟은 짓들 다 알고 있다. 강재인은 충격에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오빠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왜 황기찬과 협상 자리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복수를 위해서 온 거다. 제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가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싸울 수 있어요. 물론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황기찬과 강세리 두 사람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강재인은 의문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강세리를 특히 더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태호의 표정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 여자는 너만 해친 게 아니야. 내 미국 여동생 캐서린,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강세리야. 그 이후 캐서린은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강재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오빠의 분노를 이해하는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와 함께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굳게 다짐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소중한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니. 다음 날 밤 태호의 호텔 스위트룸. 태호는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으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이제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에 대해 알려줄 때가 됐다. 강재인은 놀란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유산이요? 스위스 비자금 계좌는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부일 뿐이야. 아버지는 그 외에도 막대한 자산을 숨겨두셨다. 미국 주식들인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에 달할 거야. 500억이요? 제이는 숨을 삼키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이 돈을 비밀리에 준비해 두신 거야. 하지만 이 계좌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는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적힌 숫자들, 이것이 아버지가 직접 만든 암호책이야. 단순한 계좌번호가 아니라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접근 코드지.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갈색 그 수첩 말인가요? 응, 그 수첩은 황기찬이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억 상실을 가장했을 때 황기찬 책상에서 몰래 가져왔거든요. 제이는 놀란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호는 다시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중 보안 장치를 걸어두셨다. 계좌번호와 함께 개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럼 그 인증서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내게 보내주신 거다.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둘이 함께 해야 한다. 최종 인증에는 내 지문이 필요하거든. 아버지는 모든 걸 계산해 두셨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힘을 합쳐야만 유산을 손에 넣도록 만든 거지. 제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니. 태호가 굳은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500억이라는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거야. 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드디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당장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강재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타이밍이 중요해. 황기찬이 완전히 무너질 순간 그때 마지막 카드로 꺼내야 해. 그럼 언제쯤이죠? 나는 그를 바깥에서 압박할 테니 넌 내부에서 증거를 계속 모아. 적절한 순간이 오면. 태호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완벽한 복수예요. 아버지의 한을 풀고 제가 당한 고통에도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하네요. 태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거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죄악의 진실을. 복수의 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YL그룹 회장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황기찬은 창백한 얼굴로 임원들 앞에 서 있었다. 반면 태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다. 황 회장님, 이제 해외 자산을 모두 제 쪽으로 이관해 주셔야겠습니다. 황기찬이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다. 그건 애초 계약 조건에 없었던 얘기 아닌가요? 계약 조건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태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특히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말입니다. 신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들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YL 그룹의 분식 회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범죄 혐의들의 기록이죠.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태호는 조롱하듯 웃었다.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군요.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폭탄 같은 진실을 내던졌다. 나는 강규철 회장의 아들입니다. 내 이름은 강태호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에 휩싸였다. 강규철의 아들이라고? 태호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덧붙였다. 맞아요. 지금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와 마주하고 있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황기찬은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회장님을 죽인 건 내가 아닙니다.
그러자 태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래요? 그럼 이 목소리는 누구 겁니까? 녹음기 속에서 황기찬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강규철을 협박하며 울음장을 놓고 있었다. 순간 황기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저지른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황기찬은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다. 태호 씨, 아니 강태호 씨. 제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오해? 태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치솟았다. 김도희를 죽인 것도 오해고 내 미국 동생들을 괴롭힌 것도 오해라는 겁니까? 황기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호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아버지와 내 동생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태호는 비웃었다.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었습니까? 마침내 황기찬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호 씨,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태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과는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어요.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했다. 임원들 모두가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자산을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태호의 차가운 협박 이후 황기찬의 제국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 시각 YL그룹 디자인팀 사무실, 강재인은 황기찬의 개인 파일들을 몰래 검토하고 있었다. 오빠와의 재회 이후 그녀는 한층 치밀하게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러던 중 화면 속 한 기록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이상하네. 사고 당일 새벽 3시에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고? 순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재인은 흠칫 놀랐다.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강세리였다. 제인은 재빨리 화면을 닫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새 프로젝트 자료 정리 중이었어. 강세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요즘 너 이상해. 뭔가 꼼지락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단 말이지. 꼼지락거린다니 무슨 소리야? 제인은 여유롭게 맞받았다. 강세리는 날카롭게 눈을 좁혔다. 제인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뭘 하든 참견할 일은 아니지. 오히려 너나 조심해. 들통날 일 많잖아?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무슨 뜻이야? 글쎄,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강세리가 성큼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몰아붙였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강세리는 곧장 기회를 잡아 고자질했다. 회장님, 제인이가 방금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난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인은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황기찬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 순간 황기찬과 강세리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그런데 두 분 항상 표정이 심각하시던데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황기찬은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내뱉었다. 회사 일은 원래 복잡한 거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제인이 뭔가 수상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도 입 다물고 조심해. 괜한 말 하지 말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재인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켰다. 차곡차곡 쌓이는 황기찬의 비리 증거들. 김도희 사건의 진실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제인은 눈빛이 번뜩였다. 며칠 후 YL그룹 대회의실.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긴장감 속에서 황기찬, 강세리, 강미란, 정우성 그리고 태호가 한자리에 모였다. 궁지에 몰린 황기찬은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해야만 했다. 태호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황 회장님, 조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산의 50%를 제 쪽으로 이관하십시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호 씨, 처음 말씀하신 조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요. 강규철 회장을 살해한 범죄자와 거래하는 데는 그만한 위험 부담이 뒤따르는 법이죠. 순간 황기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살해라니 그건 단순한 사고였어. 태호는 느릿하게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음성. 황기찬이 강규철을 협박하며 태호는 조롱하듯 미소 지었다. 놀라셨습니까, 황 회장님? 이제야 제가 누군지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강규철 회장의 아들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미란이 충격에 사로잡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들이라고요? 태호는 눈빛을 번뜩이며 단호히 선언했다. 맞습니다. 내 이름은 강태호. 강규철 회장의 장남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얼굴이 굳어지며 중얼거렸다. 그럼 제인이의 이복 오빠라는 말이야? 황기찬 씨, 시간이 없습니다.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래요. 어느 날 오후 YL그룹 본사 로비. 사람들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꽂혔다. 긴 금발머리,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녀는 차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세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캐서린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즉시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라고요? 캐서린이라고? 전화를 받은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곧장 로비로 달려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 죽은 줄 알았던 캐서린이 서 있었다. 강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는 죽었잖아. 어떻게? 캐서린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죽었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6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죠. 강세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모른다고요? 캐서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런데 왜 그토록 놀라시는 겁니까?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강세리는 당황한 나머지 캐서린을 급히 구석으로 끌고 갔다. 너 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캐서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캐서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6년 전 당신이 제게 했던 모든 일,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강세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난 널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캐서린이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6년 전 강세리가 캐서린을 협박하며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강세리는 다급히 손을 저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꾸민 거라고. 조작? 캐서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신이 저를 공항까지 끌고 가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라고 협박한 것도 조작입니까? 강세리의 입술이 굳어졌다. 더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너는 분명히 죽었어야 했는데. 죽었어야 했다고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군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강세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캐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난 당신이 무서워서 6년 동안 미국에서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강세리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너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캐서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당신이 제 신분을 훔친 것, 날 협박한 것, 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강세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그렇게만 하지 마. 내가 뭐든지 할게.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러나 캐서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문이 열리며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소동이야? 모두가 고개를 돌렸을 때 황기찬이 모습을 드러냈다. 캐서린은 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꽂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캐서린입니다. 강세리가 제 신분을 도용한 피해자예요.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세리는 제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협박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매섭게 노려봤다. 이게 사실이냐? 강세리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캐서린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살아있는 증인의 등장은 판세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캐서린은 강재인과 정우성 앞에서 증언을 시작했다. 6년 전 가을 강세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다가왔죠.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요? 몇 주 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신분증과 모든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정우성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저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당시 저는 불법 체류 상태였거든요. 학생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었어요. 강세리는 이민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강재인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정말 비열하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캐서린은 숨을 고르며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괴한들이 저를 납치했습니다. 정우성이 눈을 크게 떴다. 납치라고요? 네. 강세리가 사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버려진 창고에 가두었고 3일 동안 음식과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의 주먹이 떨렸다. 그 다음은요? 강세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며 신분증과 여권, 모든 서류를 넘기라고 했죠. 결국 저는 살기 위해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저를 공항까지 끌고 가서 비행기에 태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마라. 돌아오면 넌 죽은 목숨이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캐서린은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다행히 그때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너는 이제 캐서린이 아니야. 내가 진짜 캐서린이고 너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순간 회의실 안공기는 얼어붙었다. 강재인은 눈가가 젖으며 캐서린을 바라봤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서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성이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반드시 강세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강세리의 범죄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시각 YL그룹 회장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이어가고 있었다. 강세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이용했잖아. 황기찬도 맞받아쳤다. 이용? 네가 먼저 거짓으로 날 속였지.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김도희를 죽인 것도 강 회장을 죽인 것도. 입 닥쳐. 황기찬이 소리쳤다. 강세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도희를 친 건 당신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황기찬은 마침내 절망적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이제 끝장이야. 모든 게 드러났어.
끝장이라니?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직 방법이 있어. 해외로 도망가면 돼. 황기찬은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망. 지금쯤 공항에도 수배령이 내려져 있을 거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강재인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떠세요? 기분이? 그녀의 조롱 섞인 물음에 황기찬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네 탓이라고. 강재인은 차갑게 웃었다. 제 탓이라고요? 아니요. 강세리가 분노에 휩싸여 재인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제지했다. 거짓과 배신으로 쌓아 올린 황기찬과 강세리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강세리, 신분 도용과 협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야. 난 억울해. 강세리는 절규했지만 이미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여왔다. 이어서 또 다른 경찰관이 황기찬 앞에 섰다. 황기찬, 살인과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강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버지와 은호의 한이 이제야 풀리셨을 겁니다. 황기찬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애원했다. 제인아,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강재인은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더는 들을 가치조차 없었다. 끌려가는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끝까지. 수갑에 묶인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YL 그룹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추락한 범죄자로 끌려갈 뿐이었다. 강세리, 신분 도용, 협박, 감금,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30년, 황기찬, 살인, 횡령,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 재판정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강재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찾아오지 않았던 평안이 드디어 깃들고 있었다. 긴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캐서린이 강재인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강재인도 따뜻하게 답했다. 캐서린 씨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캐서린은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네요. 7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정우성이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인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강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정우성이 물었다.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고 싶니? 강재인의 눈빛이 빛났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정직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YL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정우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캐서린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재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다. 강규철 회장의 스위스 계좌 자금이 모두 회수됐습니다.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김도희 씨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나머지는 부정부패 척결 재단을 세우는 데 쓸 거예요. 정호성이 감동한 눈빛으로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강재인은 잠시 멈추더니 또렷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은호를 기리는 아동보호 재단도 만들 거예요. 며칠 후 묘소 앞. 강재인은 아버지와 은호의 묘소를 찾아 꽃을 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희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제가 모두 해결했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희망의 눈물이었다.
강재인의 완벽한 복수는 마침내 완성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하루 한 첩 보약과도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